장수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서 세포가 막 손상되는 걸 얘네가 막아주고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항산화에서 사실 저는 가 거의 끝판왕이지 않나? 세 개가 합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항산화 제품. 실키한 느낌? 흡수가 되게 잘 된 느낌. 뭔가 발랐을 때 피부가 약간 매끄럽고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. 피부가 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여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. 근데 또 금방 흡수가 돼요. 원장님, 사람들이 비타민C 진짜 좋아하잖아요. 원장님도 꾸준히 쓰시죠? 저도 꾸준히 쓰죠. 저는 미백 때문에 비타민C를 꾸준히 쓰는데 원장님도 당연히 쓰시잖아요. 저는 사실 기미나 뭐 미백 효과보다는 저는 항산화 때문에 비타민C를 계속 꾸준히 써요. 도대체 항산화가 뭐예요? 항산화가 꼭 막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니고 햇빛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살아있으면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몸에 쌓이면 뭔가 걔네가 독소처럼 우리 몸을 약간 안 좋게 만드는 공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애들인데 항산화제가 걔네를 빨리빨리 없애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되게 우리 몸에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소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. 그 항산화에서 사실 저는 비타민C가 거의 끝판왕이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. 맞아요. 저희가 비타민C가 중요하다, 뭐 미백 항산화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 콘텐츠에 비타민C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가지고 진짜 귀에 딱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사골국물처럼 계속 얘기했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네. 근데 이제 사실 비타민C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이 항산화의 능력을 키워주는 또 다른 항산화 성분들 이런 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쵸. 많은 사람들이 항산화 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이런 비타민C 말고 다른 항산화 성분에 어떤 게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 뭐 제일 흔하고 유명한 게 그걸 것 같아요. 비타민 E. 비타민 E 자체도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C랑 E랑 궁합이 되게 좋은데 거기에다가 또 사실 하나가 더 있죠. 페룰릭 애시드라는 페룰산이 하나가 더 붙으면 이 세 개가 완전 그 항산화의 약간 트리플 상관함? 상관함 같은 거? 그래서 이 비타민 C, 비타민 E, 페룰릭 애시드 이 세 개가 그 완전 약간 황금 조합? 뭐 이런 거잖아요. 왜냐면은 일단은 비타민 C 자체도 항산화 성분이고 비타민 E, 페룰릭 애시드 다 항산화 성분인데 각각 다 항산화 성분이죠. 그렇죠. 그런데 비타민 E가 비타민 C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요. 얘가 항산화 성분이니까 자기가 비타민 C가 스스로 산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.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무쓸모, 기능을 못하는 건데 비타민 E가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. 다시 살아나도록. 페룰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C와 E가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 이런 거랑 싸우면 그 앞에서 좀 도와주는,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되게 빛이나 열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감으로써 좀 걔네가 안정화돼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, 그래서 실제로 C와 E가 있는데 페룰산을 딱 넣으면 비타민 C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안정도를 8배까지 높여준다는 논문이 있어요. C랑 E가 잘 싸우는 용병 같은 느낌이면 그 앞에 페룰릭산은 약간 방패 같은 느낌? 그래서 얘네가 셋이 딱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각각도 항산화 성분이기는 하지만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C 페룰릭 제품이 그 비타민 C, 비타민 E, 페룰릭 애시드 그 조합의 처음 오리지널 제품이었죠. 그거를 연구하신 분께서 만든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오리지널이고 이거 이외에도 세 가지 조합이 된 제품들이 많이 있죠. 여기 CEQ 제품도 그렇고 뭐 이거 이외에도 요새는 이제 이게 너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되게 고가라서 다른 제품을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여튼 그 세 개의 조합이 되게 꿀 조합이다. 근데 저희가 맨날 항산화 하면은 막 비타민 C 얘기를 제일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비타민 C 말고도 다른 항산화 성분이 되게 화장품에도 많이 있잖아요. 대표적인 게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좀 약간 낯설 것 같아요.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성분이죠? 이 레스베라트롤은 어떤 성분이냐면은 그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막 치즈라든지 고열량 그런 음식들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먹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보통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 거지? 분명히 저렇게 먹으면 뚱뚱해지고 뭔가 성인병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라고 하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프랑스에서 많이 마시잖아요. 레드와인을 되게 많이 마시더라. 그러면 저기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?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성분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었던 거죠. 그게 이제 포도 껍질이랑 포도 씨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추출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.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되게 항산화 역할을 엄청 잘해줘서
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더라. 레스베라트롤은 식물이 뭐 곰팡이나 해충, 자외선과 같은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우리 몸에서 장수랑 관련된 유전자 중에 서투인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. 근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를 시켜서 세포가 막 손상되는 걸 얘네가 막아주고,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게 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에요.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이 스킨슈티컬즈에서 나오는 레스베라트롤 BE,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한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에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랑 그다음에 바이칼린이라는 성분, 그리고 비타민 E 성분,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, 이 세 가지가 아까 시이페룰릭처럼 각각 항산화 성분이기도 해요. 근데 얘네가 세 개가 합침으로써 시이페룰릭처럼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항산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사실 이렇게 발라보면 되게 실키한 느낌? 흡수가 되게 잘 된 느낌, 뭔가 발랐을 때 피부가 약간 매끄럽고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에 한 번씩 사용하거든요. 근데 사실 쓰면 좋기는 한데 비싸요.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 너무 비싸니까 조금 다른 제품을 좀 더 저희 저렴한 태진님한테 제품.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. 네네네네. 저한테 써보라고 하셔서 제가 써봤거든요. 저는 이걸 써봤어요.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간 디오디너리의 레스베라트롤 제품을 써봤고, 이거는 보니까 성분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. 딱 3개 들어있어요. 레스베라트롤 3%, 아까 얘기했던 페룰릭 애시드 3%,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걔네가 섞여있는 그냥 용매,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유효 성분 딱 2개인 거지. 레스베라트롤, 페룰릭 애시드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써봤어요. 써봤더니 어때요? 써봤더니 전 처음에 사실 바를 때는 약간 깜짝 놀랐거든요. 왜냐면 이게 바를 때 이렇게 피부가 좀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야, 상했나? 뭐 이랬는데 바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살짝 나요. 근데 이제 그게 얘네가 좀 고농도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, 보통 이제 화장품 만들 때 물에다가 뭔가를 섞잖아요. 뭐 정제수 이렇게 돼 있고 물에다가 뭔가를 막 섞여 있는데 여기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. 얘네를 그냥 녹이는 그 성분만 들어가 있어서 약간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그 약간 기름 바르는 느낌? 오일 바르는 느낌? 이런 느낌이 나서 좀 찐득찐득하네?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또 금방 흡수가 돼요. 그래서 발림성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. 근데 약간 지성분들이 바르기에는 조금 오일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, 사실은 기름은 아니지만. 그럼 이런 항산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럼 이 제품들을 도대체 내가 언제부터 발라야 되냐,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이미 조금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 30, 40대 이때부터 써야 되냐, 아니면 뭐 미리미리 이제 10대, 20대부터 써야 되나, 언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 이걸 보고 계시면 오늘부터 쓰셔야 돼요. 그쵸. 하루라도 젊을 때. 네. 우리가 뭐 과거를 거슬러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있을 때 50대든 60대든 20대든 지금부터 쓰시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보통 저희가 피부가 이제 성장을 하다가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된다라고 해요. 그러면 이 노화가 일어나는 그때 시점, 그러니까 20대 중반, 뭐 빠르면 20대 초반, 이때부터 계속 써주면 사실 이런 항산화 제품들은 이미 노화가 다 돼서 쓴다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, 그러니까 피부과 다른 시술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거든요. 이미 다 노화가 돼서 뭔가 뭐 레이저를 하고 이래도 다 돌릴 수가 없어요.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우리가 젊어도 햇빛을 내가 되게 많이 보고 자외선을 많이 노출되고 외부 이런 미세먼지나 뭐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은 10대부터라도 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추천드린 나이는 20대 그 정도부터 성인 돼서부터 쓰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오늘부터 쓰셔야 됩니다. 근데 저희가 뭔가를 바를 때 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주의사항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것도 혹시 뭐 그런 게 있어요? 항산화 제품들이 대부분 빛이나 열에 취약해요. 그래서 스킨슈티컬즈 레스베라트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제품들은 아침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, 어떤 제품이든 어쨌든 선크림은 꼭 잘 발라야 된다. 이 항산화 제품들은 예를 들어 아침에 발랐을 경우에는 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이런 작용이 있고, 저녁에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자는 동안 복구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, 어쨌든 이런 작용을 잘 하려면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잘 발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또 저희가 항상 선크림 잘 바르라고 하니까 그런 댓글이 꼭 달려요. 저녁에 비타민C나 뭐 이런 거 바르면은 저녁에도 선크림 발라야 돼요? 가 있더라고요. 저녁에는 안 바르셔도 됩니다. 저녁에는 자외선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그냥 항산화 제품만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.
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비타민 C 말고도 다른 항산화 성분들 얘기를 했잖아요. 비타민이 뭐 페룰릭 애시드, 레스베라트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제품들이 약간 점도가 있고 조금 무겁다고 느끼시는 피부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중에서도 조금 되게 라이트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뜨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고혜림 정한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